어린 나이부터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끊임없는 실패와 반복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최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리투아니아에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 자리를 물려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위와 2위의 차이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자존감의 부재 때문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그 뜻이 다른데요. 자존감은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나 평가를 말하고,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평가받고 관심받는 관점이 자존감은 나 자신이고 자존심은 타인인 것이지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때문에 진짜 실망이다. 너 때문에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초보 유감암 시절에 제가 간간히 사용했던 말이더라고요. 아이에게 엄마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야만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어설픈 지식은 오히려 큰 해가 된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한없이 기분이 좋아 상승할 때가 있고 우울해서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심리 상태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자존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기대와 신념인 자기 효능감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의 발현 정도인 자기 조절감, 자존감의 바탕이자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능력인 자기 안정감,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 것 같거나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고 맙니다. 두 번째,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 좌절감을 감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장난을 칩니다. 네 번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필요 이상으로 미루면서 하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를 만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좀 우습지 않으세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5가지 특징이 유독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있다라는 사실. 문제는 빈도와 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흔히들 부모의 낮은 자존감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고들 합니다. 부모의 자존감이 높아야 자녀의 자존감 또한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 자신의 자존감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로젠버그의 자존감 테스트를 화면에 잠시 띄워드릴 테니 제 영상을 일시정지하신 후에 한번 각자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0점 만점에 30점 이상이면 높은 자존감, 20점 이상이면 보통, 19점 이상이면 낮은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존감의 평균 점수는 29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가 테스트 해보니 35점이 나오더라고요. 점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 테스트 항목을 보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고민해보고 알아가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지요. 작은 것에도 칭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낮은 자존감의 형성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자존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관찰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에 대한 꼼꼼한 관찰을 통해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자신의 일부가 때로는 아이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감정 그 자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보여주는 아주 작은 친절에 우리 어른들은 오버해서 칭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을 다 먹은 그릇을 부엌 개수대통에 갖다 놓았을 때, 외출하려는 엄마에게 신발을 가지런히 돌려놓아 주었을 때, 기침하는 엄마에게 화장지를 갖다 주었을 때 등등 아이가 해주는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이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면 아이는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하고 엄마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거리를 더욱더 찾게 됩니다. 평소에 칭찬을 많이 듣는 아이들의 자존감은 높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를 칭찬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작은 것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